안녕하세요. 용인시 처인구에 사는 새 아이의 아빠 사진파파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된 이유는 사진을 잘 찍고 싶은 분들께 그 방법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오늘 이렇게 영상을 처음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 영상은 단지 예쁘게 사진을 보기 좋게 찍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의 사진이 누군가에게 작품성 있는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그 사진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적인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비법들에 대해서 공개를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제 간략한 방금 소개와 그리고 사진파파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진을 잘 찍는 비법에 있어서 잘 찍기 위한 그 순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 사진을 찍는 분들이 피사체를 보고 그 피사체에 맞는 설정값을 고민하고 그리고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사진을 잘 찍고 싶은 분들께서는 앞으로 이 채널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현직 사진가로, 프로 사진가로 활동 중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된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예전에 그 가장 사진 동호회에서 그래도 많이 아신다라는 곳이 SLR 클럽이라고 있죠. 그곳에 제 사진 강좌가 연재됐었던 적이 있어요. 대문사진 메인 화면에 추천 강의로 몇 달 정도 계속 메인 화면을 차지하고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사진 강의를 했던 제가 제 강의가 다른 분들과는 다른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사진 철학이 담겨있는 생각들을 나열하는 강의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단지 예쁘게 찍히는 사진이 아니고 뭔가 또 감동이 전해지는 사진들을 찍는 방법에 대한 기술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얘기 아시나요? 아버지가 들고 계신 꽃다발은 너무너무 예뻤다. 그 꽃다발은 이내 어머니의 무덤가에 놓였다. 그것은 내가 본 꽃다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다발이었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이 문장을 예시로 들어드린 이유는 예쁨과 아름다움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좋은 사진이란 각자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각자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겠지만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여러 사람들이 이것은 아름답다라고 했을 때 예쁜 것에 대한 가치 기준은 각자 달라서 나는 내 취향은 이게 예쁘다 느껴지지 않아, 또는 음식도 마찬가지죠. 난 이게 맛있다고 느껴지지 않아,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눠지겠지만 아름답다라는 측면에 대해서만큼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가지로 모이는 그 공감을 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것에 공감할 수 있는 그 소지가 굉장히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아름다움을 담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깊이 생각해 오던 사진가였고 현재도 활동 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앞으로 차차 제 소개를 충분히 해드리는 시간을 따로 갖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먼저 제가 제 소개를 길게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께 혹시나마 제가 어떻게 보면 저는 사실 그렇게 여러분들께 자랑할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 혹시나 내가 내 자랑을 하는 것처럼 비춰져서 여러분들께 혹시 다른 편견을 심어드리게 될까 무파심에 훗날 제 소개를 더 해드리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자, 이제부터 그러면 사진을 정말 잘 찍기 위한 방법들과 그 비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강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채널을 만든 이유가 사실 어린 친구들도 요즘에 카메라를 굉장히 많이
갖고 촬영하기도 하고, 그리고 초등학생들부터 중장년층까지 이 방송을 듣고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제 채널의 현재 목표입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트가 필요 없습니다. 듣다 보면 어느샌가 여러분들 각자 새로운 습관들이 생겨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사진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부터, 그리고 사진기를 들고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그 순간의 과정들이 지금까지의 과정들과는 달리 조금 새로운 도전들이 되시는 내용들로 구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카메라의 사용법 또는 메커니즘에 관한 이해력을 충분히 또 도울 만한 내용들도 중간중간 포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 사진을 잘 찍기 위한 순서란 과연 무엇일까? 그 비법이 무엇이길래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는 걸까? 생각해 보세요. 어떤 환경에 서서 카메라를 들고 그 카메라로 촬영하죠. 근데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은 매일 어떤 순간 새로운 곳이고, 어떤 시간에 어떤 곳에 가 있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새벽, 누군가는 오후가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겐 또 아침이 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 급변하는, 그죠? 환경 설정 값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초보이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난감해 하실 때가 많고, 정작 내가 원하는 그림의 사진은 담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찍는 순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촬영지에 도착을 하면 카메라를 들기 전에 먼저 내가 찍어야 될 피사체다 또는 그 환경이다, 어떤 상황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거기서 보고,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내 안에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지 그 느낌을 캐치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느낌을 살릴 수 있는 그림을 머릿속에 미리 그려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고, 느끼고, 그 느낌을 살릴 수 있는 그림을 미리 그립니다. 그 후에 설정값을 맞추고, 그리고 촬영하게 되죠. 여러분들께서도 물론 저처럼 촬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지금 중요하게 느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느낀다라는 부분이에요. 느낀다라는 부분. 그 느낀다라는 부분이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이거죠. 가수가 무대 위에서 노래를 잘했어요. 정말 기교 있게 잘 불렀는데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들어보셨을 때 노래를 잘한 건 맞지만 감동이 없다라는 느낌은 이다 라는 평가를 듣는 가수 지망생들의 모습을 분명히 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예쁘게 찍고 깨끗하게 찍고 빛을 어떻게 썼고 뭐 이런 메커니즘적인 거 다 좋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좋은 사진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정말 좋은 사진을 얻기 위한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을 앵글 안에 넣어서 표현해 냈을 때, 그리고 그 표현해 낸 것을 누군가 보고 공감했을 때 그 사진의 매력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시선을 잡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노래라면은 한 번 더 듣게 하고 싶은 매력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사진이라는 것은 한 번 보고 한 번 더 보고 싶다, 또 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드는 사진들이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기술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물론 기술적인 측면들을 위해서 이 사진을 어떻게 찍었을까 많이 한 번 더 보시겠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사랑받는 사진들을 보시면요, 아마 최민식 작가님의 사진들을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큐적인 요소도 마찬가지고요. 상업적인 사진을 찍을 때도 그 다큐적인 요소를 적용해서 찍는 또 그런 스킬들이 있습니다. 광고 사진을 촬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모델의 예쁨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화장품을 들고 있는 모델이 이 화장품으로 인해서 도움을 얻었다. 나도 이것을 쓰면 이 사람처럼 되겠지라는 그런 보이지 않는 느낌을 전달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자, 사람의 감정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죠. 희노애락이라고 하는데 그 희노애락을 그럼 표현하면 되는 것인가? 사실은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무 멀리 떨어진 관점에서 쉽게 바라본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감정에는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순간도 있고요. 또 어떤 사진에는 열려있는 결론처럼 무죄라는 제목을 달고 그 사진을 봤을 때 느껴지는 감정은 독자 자유라는 거죠. 그 사진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의 자유. 근데 무엇인가 분명히 느껴지는 게 있다라는 거죠. 가수의 노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께서 촬영하실 때 나는 지금 내 책상 서랍을 열었더니 이상하게도 유독 눈에 띄는 볼펜이 한 자루가 있는 거예요. 그 볼펜이 나에게 주는 느낌, 모나미 그 153 볼펜이라고 가정한다면 이곳에 담겨있는 추억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현상을 보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고, 내 감정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느낄 줄 알아야 내가 그 감정, 그 느낌이 표현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부도와 그리고 그 안에서의 켈빈 값과 그 안에서의 어떤 심도 조절과 F 값과 여러 가지들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걸 하이 앵글로 찍을 것인지 로우 앵글로 찍을 것인지 또는 이쪽 측면에서 바라보는 측면에서 찍어야 될 것인지 또는 책상 서랍을 더 많이 열어서 찍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가 달라진다라는 얘기예요. 같은 현상을 보고도 그렇게 모두 다 달라져요. 근데 자신이 어떤 그 책상 서랍을 찍어놨던 그 이미지를 떠올려 보자면 누군가가 찍었던 사진이 이렇게 찍었으니까 그렇게 찍으면 잘 찍는 거다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고정관념도 벗어나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오로지 나에게 집중해야 된다. 내 안에 어떤 느낌이 드는지 바로 그것이 내 마음의 소리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을 때 나만의 작품이 태어난다는 것이죠.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해드렸던 얘기는 사실 결론이나 다른 게 없어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나누어야 될 어떤 그 과제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론이었고 서론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과정으로 우리가 갈 수 있고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개성이 드러나는 사진들을 찾아내는데 우리가 찍을 수 있게끔 그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그러니까 독창성을 갖는 사진들이 지금 좀 할 얘기들이 너무 많아갖고 첫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좀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유튜브 초보라서 그래요. 초보라서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너무 많고 이걸 차츰차츰 열어나가겠지만 오늘은 첫날이다 보니까 대주제로 설명을 해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저와 함께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실 거고요. 노트하지 마세요. 그냥 들으세요. 그리고 며칠 후라도 아니면 당장 내일이라도 아니면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들고 느껴지는 감정에 몰입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어느샌가 발견하게 되실 것이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만의 독창성 있는 사진이 나와주게 될 것이고 그 독창성이 다른 이로 하여금 한 번 더 보게끔 만드는 매력으로 작용하게 된다라는 그 힘, 여러분들의 사진이 갖는 그 힘을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진파파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제가 매주 적어도 영상을 하나에서 2개 정도는 올릴 생각이에요. 차츰차츰 배워 나가시면 충분히 잘 하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진 경력은 한 10년 정도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이제 어느 정도 알만하신 분들의 전담 작가 생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의 결론입니다. 도대체 사진이 무엇이길래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집중해서 더 잘 찍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일까라는, 사진 그냥 찍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사진이란, 이것은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술이 갖는 힘 아시죠?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여러분들 사진이 갖고 있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없는 순간에도 누군가는 그 메시지에 대한 감동과 또 그 안에서의 위로와 또 그 안에서의 희망을 얻게 되실 거고요. 그래서 이건 만개국 공통어고 또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저만의 사진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 기쁨을 함께 공유하고자, 그리고 진짜 사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고자 이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마음으로 사진을 찍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제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아낌없이 정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든 노하우들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초보예요. 제 유튜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닐까라고 저도 생각했었는데 너무나도 많이 망설임 끝에 오늘 첫 방송을 찍고 있는 제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카메라를 보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조차 너무너무 어색하고요. 여러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해본 경험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혼자 방 안에서 식구들 밖에다 두고, 아이들이 셋인데요, 밖에다 두고 이렇게 혼자 얘기하고 있는 이 자체가 너무나도 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에게 응원과 그리고 이 방송 앞으로도 굉장히 심도 있는 내용들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쉽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첫 방송이었습니다. 부디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버 1일차 용인 처인구에 사는 새 아이의 아빠 사진파파였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